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삼 부장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분 많이 배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도움이 돼서 발전이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앞에 이제 쭉 말씀하신 분들 직무교육 쪽 이제 주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워크앤 라이프 밸런스 차원에서 이제 라이프 쪽 아까 송 교수님께서 이제 라이프 먼저 말씀하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최대 목표가 라이프, 워크앤 라이프가 아니고 라이프 앤 워크입니다. 지금 저희도 한 15분 동안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LH가 사실 173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부채는 13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금융부채는 약 92조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부실과 부채 과다는 좀 차이를 이 국민들이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LH는 일단은 자산이 173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부채를 갖고 나면 약 50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오해를 일단 100조 정도의 부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고 있는 LH가 하고 있는 각종 서민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도시개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서민 주거복지라든가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채를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직무교육 파트에서는 총 54개 집합교육, 130개 위탁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모듈을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리더 역량 교육, 기본 소양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거의 약 50년에 걸쳐서 저희들 역사가 한 50년 정도 됩니다. 저도 쭉 이렇게 왔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사실 이제 고민에 빠진 게 최근 97년도 IMF부터 상황이 벌어졌죠. L과 H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쳐진 시점이 2009년도 10월입니다. 근데 그 합쳐지기 전에 인원수가 약 9,000명 정도 됩니다. 9,000명. 근데 지금 약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아픈 상처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97년에 이제 IMF 사태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이제 요동쳤죠. 그 다음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2000년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통합 이명만 정권 들어서 통합에 이제 공기업의 이제 어떤 전면에 나섰죠. 사실 그 공기업 개혁의 앞에 제일 첨단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저 나름대로 실질적인 것보다는 약간 형식적인 어떤 정치적 부분까지 저희들은 좀 안타깝게 받아들이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2009년에서 이제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통합공사가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사장님이시고 이지영 사장님이시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각 기관에서 잘 하고 계시듯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파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교육 체계는 이렇습니다. 좌측, 우측 이렇게 있는데 예산은 LH가 총 직무 분류를 하게 되면 중분류로 약 108개 정도 됩니다. 대분류로 하면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직무교육 좌측 부분이 이제 직무교육인데 직무교육, 역량교육, 기본 소양교육 이런 부분들이 약 5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약 95%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좌측에. 최근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워크앤 라이프의 밸런스를 이제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5년 동안 저희들 통합 이후에 굉장히 아픈 상처를 많이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9,000명에서 6,500명 다운되면서 이게 그런 상황이 아픈 상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사회적 현상, 뉴노멀 시대에 정말 최근 현상이 낯설지 않은 현상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일 없이 이렇게 있는 30대 청년, 그다음에 40이 넘은 결혼, 50대 얼짱 아주머니, 그다음에 70대 정말 치열한 취업 전선에 뛰어든 70대 청노인 이게 지금 최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LH도 지금 사실 전체적인 내부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일단 평생학습 이 부분을 보완 안 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벌써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 감정노동에 어쩌면 앞에서 손가락으로 치면은 우리 공기업 아니면 뭐 소방서, 경찰 공무원 다 합쳐서 LH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등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종 서민주택, 그다음에 보상 관련 민원. 저도 사실 보상을 현장에서 했는데 거의 뭐 욕 먹는 거는 거의 뭐 기본이고 맥살,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 다치고 이런 상황. 감정 노동에 그게 달리는 경우 때문에 이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요거는 지금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이건 외부적 환경입니다. 내부적 환경하고 외부적 환경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게 평생 학습이 나왔는지를 지금 제가 전반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부적 환경도 있고 내부적 환경 지금 조금 말씀드렸고요.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정책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사실 81.9세인데요. 43년 만에 20살이 늘었습니다. 근데 2.5년당 1년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40대에는 120살, 이렇게 되면은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막판 사진에서 제가 이제 송혜 선생님 사진을 앞에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엄청난 그 사회의 변혁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못 따라가는 우리 어떤 정신 인성교육. 7월 달에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된 거 혹시 다 아시죠? 인성교육 부분에서 이제 엄청 문제가 되고, 최근에 HRD 3.0에서 세 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무크하고, 그 다음에 교육 방법, 행동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교육 방법을, 뭔가, 플립 러닝이라든가, 뭐, 소셜 러닝이라든가, 이렇게 교육 방법을 개선해서 뭔가, 뭔가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정부교육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온 걸 그냥 주입식 HRD 1.0에 머무는 상황이 이제 계속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LH도 대대적인 지금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직무교육 개편 작업에 들어가서 용역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교육 방법 개선, 행동 변화가 끝까지 일어나도록 하는 하여간 그렇고요. 이렇게 엄청난 내부 그 상황 속에서 초고령화 사회까지 갔죠. 이 상황에서 LH 아픈 상황을 제가 이제 적어왔습니다. 통합 이후에 이 감정 노동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거의 뭐 자살 3분, 심혈관 계통으로 갑자기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이미 막 다른 지금 오신 회사 뭐 이렇게 공기업 기관에서도 대부분 상황이 많이 발생하실 건데, 이런 상황이 내부적 상황인데요. 발생을 계속 5년 동안 하고 변화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직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 희망직군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인원의 한 3분의 1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조사돼서 사실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우리 생애 설계의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평생학습 체계 지금 체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LH는 이런 내부 상황 속에서 일단은 빨간 글씨 마지막 부분 5가지 카테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10년차, 20년차, 30년차 교육을 하는데, 이 5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10년차의 경우에는 창업 제첩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완을 부모 교육, 그 다음에 미래 설계에 대한 자신의 어떤 방향 키를 10년차에서 뭐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하는 교육, 이렇게 이제 약간씩 보완하는데, 큰 그 카테고리는 5가지입니다. 취업, 재취업, 그 다음에 창업, 귀농, 자산 관리, 그 다음에 건강 관리, 이렇게 이제 5가지라고 하고 있고요.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조금 다시 보면은 10년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 교육, 그 다음에 제2 인생 설계 과정에서는 창업, 재취업 이렇게 이제 집중 교육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이거 교육 외에 이게 지금 사실은 거의 3박 4일 정도로 굉장히 좀 내용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카테고리를 분야별로 심화 과정을 수요를 파악해서 심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창업, 그다음 귀농 귀촌 이렇게 심화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벤치마킹을 많이 한 기관이 KT하고 KBS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5개 기관이 이제 모여서 기업발전협의회도 고생해서 같이 이 평생학습을 고민하면서 작년하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저는 나름대로 저도 이제 2년 차인데요. LH도 이게. 창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 전문 교수님 모셔다가 이렇게 교육을, 창업 교육도 약 3박 4일에서 4박 5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취업 부분도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 얘기 지금 하신 거를 제가 뽑아다가 갖고 왔는데요. 이런 형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균형귀천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균형귀천은 사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균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전에 2만 7천 세대가 내려갔는데 그 작년에는 2년 전에는 3만 2천 세 가구, 작년에는 4만 4,500 가구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그냥 수도권의 베이비붐 세대 전체 숫자가 714만 명인데 그 중에서 약 한 570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하면은 약 14%가 10년 내에 귀농한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균형규청의 추세가 결국은 재취업도 힘들고 창업도 힘드니까, 창업이 얼마나 힘드냐? 치킨집이 지금 전국에 3만 6천 개랍니다. 근데 창업 제1순위가 나가시아 은퇴 이후에 치킨집입니다. 근데 치킨집이 3년 이내에 다 망한답니다. 절반이. 살아남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창업교육 교수님한테 들어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18마리를 지금 먹고 있는데 최소한 45마리를 먹어야 된답니다. 팔아야 된답니다. 파는 기준으로. 1년에 이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11.5마리를 먹는데 그게 통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치킨집은 절반이 3년 내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20년 전 교육에서 10년 정도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어떤 교육이든지 받고 해야지만이 되지 절대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우리 창업 쪽의 교수님 오셔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귀농귀청도 이제 얼마나 어려운 거를 갖다가 체험하는 거를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KBS의 모 부장님이 너무 철저하게 재무설계 은퇴 이후로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심지어는 우리 손자 여행 용돈까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신 분이 너무나 특이해가지고 기업발전협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교육 이렇게 공유하다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정말 철저하게 하신 분들이 기관별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기관이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도 이렇게 이제 비슷한 기관끼리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건강관리 쪽인데요. 어쩌면 평생학습에서 기초가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에서. 건강관리가 최근 LH는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28분이 통합 5년 동안 돌아가셨어요. 지금 분석해보니까 암이 14명가 되고 거의 심혈관쪽 한 9분, 자살도 3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건강관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평생학습이 사상 누각이죠.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보건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센터를 최근에 부장급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평생학습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은퇴 이후 40년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왕성하게 사시는 90이 돼도 왕성하게 사시는 이분이 과연 지금 90인데 10년을 더 살까요? 20년을 더 살까요? 제가 보기엔 한 20년 더 살 것 같아요, 이분. 그 카랑카랑 목소리로 전국 노래장 하시는 거 보면. 약간 이렇게 이제 걷기를 권장하는 건강을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이게 평생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직원들한테 요약을 해줍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를 15분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좀 부족한 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15분 동안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